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외입니다. 오늘도 고3 6월 모의고사 29번 문제 어법상 틀린 거 고르는 문제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선지들만 보면서 답만 바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의 목표는 구문 분석을 통해서 영어 지문 내용도 이해하고 영어에 대한 감을 키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서 답도 찾고 해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Most historians of science point to the need for a reliable calendar to regulate agricultural activity as the motivation for learning about what we now call astronomy, the study of stars and planets. 대부분의 과학 역사학자들은요, 신뢰할 수 있는 달력, 근데 농업 활동을 규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한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달력에 대한 필요를요. 뭐의 motivation, 동기로서 시사하거나 암시했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천문학이라고 부르는 것, 즉 천문학이란 별과 행성의 연구인데 그것에 대한 배움으로서의 동기로서의 달력, 이러한 필요를 시사하거나 암시했다고 하네요. 자, 제가 지금 그냥 직역을 바로 해가지고 좀 헷갈리게 들릴 수 있겠는데 다시 이걸 말하자면 대부분의 과학 역사학자들은요, 농업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어떤 달력, 이러한 필요성은 사실상 천문학, 즉 하늘과 별과 행성, 이런 것을 배우고 싶어 하던 그러한 동기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러한 필요가 이러한 동기와 굉장히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딱 집어 말했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농업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달력과 천문학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고 이 정도 뉘앙스만 이해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포인트 하면 시사하다, 암시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regulate, 규제하다, 조절하다, astronomy, 천문학인데 이 두 단어는 웬만하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은근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문법적인 거 보면 여기서는 지금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이 캘린더를 수식을 해줘서 농업활동을 규제하는 그런 달력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도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뭐뭐 하는 것 혹은 무엇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편한 걸로 골라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해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거나 혹은 의문사라서 무엇이라고 해석되거나 둘 중에 그냥 편한 거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영어에서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좀 관용을 주고 좀 유도리 있게 본인한테 편한 방식대로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의미는 동일하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쉼표하고 바로 명사가 두 개가 나란히 나왔죠. 이거는 지금 이 명사와 이 명사가 동격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하고 나타내주는 건데 이 astronomy라는 단어를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천문학, 즉 별과 행성에 대한 연구 이렇게 써준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법이랑 지금 뜻을 좀 봤는데 다시 내용을 돌아가 보자면 어쨌든 이 농업활동에 연관된 달력과 천문학, 이 하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구나. 이 정도 지식 머리에 담아가면서 뒤에 내용 쭉 읽어볼게요. Early astronomy provided information about when to plant crops and gave humans their first formal method of recording the passage of time. 초기의 천문학은요, 언제 곡물들을 심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에게 그들의 초기, 최초의 공식적인 방법, 뭐 하는 방법이냐면 시간의 흐름을 기록할 그러한 방법을 주었다고 하네요. 지금 이 astronomy 천문학 뒤에 provided and gave 해가지고 두 개의 동사가 지금 온 걸 보실 수 있고요. when to 하면은 언제 뭐뭐 할지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when 자리에 뭐 how나 what이나 다른 의문사를 넣어서 뭐뭐 할지, 뭐 what이 들어가면 무엇을 뭐뭐 할지, how가 들어가면 어떻게 뭐뭐 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아 이거 해석이 좀 헷갈려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passage 하면은 흐름 결과라는 뜻인데 경과라는 뜻인데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 there가 어법적으로 맞는 표현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이 there는 누구예요? 인간을 지칭을 하는 거겠죠.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는 최초의 공식적인 방법인 거니까요. 이걸 기록하는 주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복수형인 이 there, humans를 지칭하는 there가 맞겠구나 해서 이거는 어법상 맞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천문학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의 흐름을 기록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제공해 주었구나.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옛날엔 또 그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뭐 농업이나 언제 식물을 심고 언제 이거 추수를 하고 언제 뭘 하고 이런 시간의 흐름과 농사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었고 농사가 생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천문학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했겠죠. 이런 연관고리를 지금 좀 그려가시면서 계속 읽어볼게요. Stonehenge, the 4,000-year-old ring of stones in southern Britain, is perhaps the best known monument to the discovery of regularity and predictability in the world we inhabit. 자, 스톤헨지 들어보셨죠? 저도 들어보기는 했지만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게 뭐냐? 영국 남쪽에 위치한 어떤 ring 하면은 이렇게 반지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돌들. 근데 그게 4,000년이나 오래된 그러한 게 바로 스톤헨지라는 건데 이거는 아마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떤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의 발견에 대한 기념비적인 가장 잘 알려진 그런 기념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또 쉼표 해가지고요. 명사가 나란히 연결이 됐죠. 이 스톤헨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해줬구나. 뭔가 영국에 있는 그런 돌 유적지, 4,000년이나 된 그런 돌 유적지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지금 이게 이 스톤헨지랑 동격이고 얘가 주어고 그 주어에 맞는 동사가 이거잖아요. 이 주어가 단수였기 때문에 동사도 당연히 단수가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is 문법적으로 옳은 거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net이나 위치가 생략이 되어서 we inhabit이 이 word를 수식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 이렇게 수식 구조를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inhabit이 저희는 한국말로 말할 때 어디에 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얘가 목적어, 같은 목적어를 가지는 그런 타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생략된 형태구나. We inhabit the world.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이 정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여기 내용을 파악을 해보자면 스톤헨지라는 게 지금 저희가 시간의 흐름을 파악을 한다는 건 어떤 규칙성을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어떤 세상의 규칙과 예측 가능성을 인간이 어떻게 발견을 해서 그거를 이용을 한 그 흔적, 그 유적이 바로 스톤헨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발견에 대한 어떤 기념비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The great markers of Stonehenge point to the spots on the horizon where the sun rises at the solstices and equinoxes, the dates we still use to mark the beginnings of the seasons. 자, 스톤헨지의 위대한 표지들은요. marker 하면 뭔가 표시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디를 가리키냐면요. 지평선 위에 어떤 점들을 가리키는데 그게 어디냐. 해가 뜨는 거. 근데 언제 뜨냐면요. 하지, 동지 이러한 때 뜨는 거 그리고 추분, 춘분 이러한 시기에 뜨는 그런 지평선의 어떤 스팟, 점들, 지점들을 가리키고 있대요. 어떤 표지들이요. 자, 이게 solstice 하면은 저희가 여름이 시작하는 하지랑 겨울이 시작하는 동지 합쳐서 이걸 지점이라고 부른대요. 추분, 춘분은 합쳐서 이거는 가을 시작하는 거 알려주고 이건 봄 시작하는 거 알려주는 어떤 절기죠. 이거 두 개를 합쳐서는 분점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때에 해가 뜨는 그러한 장소들의 스팟을 지금 이 스톤헨지의 마커들이 딱딱딱 지칭하고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저도 이 단어 처음 봤거든요. 이거 당연히 모를 수도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뭐냐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어떤 날짜들이래요. 우리가 여전히 사용하는 날짜인데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냐면 계절의 시작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전히 사용하는 그런 날짜들. 즉 이게 바로 이러한 지점과 분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use 다음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 생략이 되어서 수식해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여기서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나와서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계절의 시작을 표시하기 위해 우리가 여전히 사용하는 날짜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재미있는 사실이 나오고 있죠. 스톤헨지의 어떤 표지들이 춘분이나 추분이나 이런 딱 절기들에 뭐 예를 들어서 지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춘분에 해가 뜨는 지점, 여기가 추분에 해가 뜨는 지점,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스톤헨지의 돌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여기서 이렇게 뜨면 아, 지금은 춘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의 표지가 딱 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죠. 그때 엄청 옛날 사람들인데도 계절이 시작하고 끝나는 그러한 시기들을 잘 파악을 하고 어떤 계절의 규칙성, 시간과 날씨의 규칙성과 예측 가능성을 파악을 하고 발견했던 거죠. 자, 여기서의 where는 지금 관계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완전한 문장이라는 건 주어, 동사 혹은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면 목적어까지, 그런 문법적인 게 온전히 다 갖추어진 문장을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rise는 자동사예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죠. 그래서 주어, 동사 완전하게 다 나왔네. 그러니까 관계부사가 당연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where 나오는 거 적절하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The stones may even have been used to predict eclipses. 자, 그 돌들은요, 아마도 일식, 월식 이런 게 이클립스잖아요. 이런 이클립스를 예측하는데 사용되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런 지점이나 분점을 표시하는 거는 알겠고, 또 아마도 이런 일식, 월식 이러한 식도 예측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may have pp 하면은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인데, 이러한 표현 외워두시면 좋아요. 얘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나왔죠. 자, 그래서 지금 이 been used가 맞냐 틀리냐 물어보고 있는데, 우선 may have pp라는 점에서 이 pp 나온 건 자연스럽죠. 그리고 지금 수동태가 쓰인 거잖아요. 돌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 거니까 수동태도 의미상 어울리는구나. 그래서 been used 쓰인 거 자연스럽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The existence of Stonehenge built by people without writing bears silent testimony both to the regularity of nature and to the ability of human mind to see behind immediate appearances and discovers deeper meanings in events. 자, 이렇게 길면 잘 끊어서 읽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주어가 이렇게 나오고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스톤헨지의 존재, 근데 이 스톤헨지는 뭐예요? 쓸 수 없었던, 쓰는 걸 몰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역사시대 이전의 선사시대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이 스톤헨지의 존재는요, 조용한 증언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조용한 증언을 지녔다는 건 글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주진 않지만 이러한 것들, 뒤에 나오는 것들을 증명한다라고 의역을 해주시면 돼요. 뭘 증명하냐면 자연의 어떤 규칙성과, 그리고 both A and B니까 이것도 나와야겠죠. 사람의 어떤 마음, 사람의 이성의 능력, 이 두 개에 대해서 증명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능력이란 건 또 뭐냐면 즉각적인 어떤 즉석의 외양, 외관 이런 거의 뒤를 보는 거. 그러니까 해가 단순히 뜨고 지는 그러한 바로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보고 어떤 규칙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 사건들 속에서 더 깊은 의미들을 발견해내는 거. 이게 바로 사람의 이성, 사람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거겠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이 ability가 수식이 되고 있구나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both A and B 구조 아까 봤고, bear 하면 가지다, 지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과거분사, 수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처럼 과거분사는 명사를 수식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쓸 줄 몰랐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톤헨지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5번은 투부정사에 걸리는 see and discover 이기 때문에 s가 붙으면 안 돼요. 투부정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아, 이게 S가 아니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답은 5번이 되겠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선생님 얘가 근데 이 bears랑 and discovers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투부정사에 걸리는 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의미상 구분을 해야 돼요. 스톤헨지의 존재가 가지다 그리고 스톤헨지의 존재가 발견하다 이게 자연스러운지 자연스럽지 않은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근데 이 스톤헨지의 존재가 무언가를 발견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람의 어떤 능력이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연결되는 동사인지를 파악을 하시면 답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여기에 내용은 이제 과거에 어떤 농업이나 달력 이런 거 시간을 예측하고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게 그 천문학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로 지금 스톤헨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었던 거였고요. 내용은 이 정도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궁금한 거 아니면 이해가 잘 안 간 거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내용은 조금 길었는데 다음에는 조금은 더 시간을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오늘 끝까지 따라와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영어 공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